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란 해군이 무력화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12%까지 치솟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떡하지? 제3차 세계대전 아니야.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요, 딱 6시간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패닉 셀링이 멈추고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장 마감할 때쯤엔 3대 지수가 전부 지수를 방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타격이 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주식이 올라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결과가 한국 코스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3월 3일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2%대 급락하면서 62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혼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은 뉴욕처럼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전쟁이 터졌을 때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에서 벌어진 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중동 전역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패닉 셀링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출발했고 다우존스도 급락했어요. 그런데 진짜 공포의 진원지는 유가였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장중 한때 12%까지 폭등했어요. 왜 유가가 이렇게 뛰었느냐?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이 국영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해협은 폐쇄됐다. 통과하려는 선박이 있다면 우리 해군이 불태우겠다. 이 한마디에 유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패닉이 당연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수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으면 기업이 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6시간 만에 뒤집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유가가 꺾였습니다. 장중 12%까지 폭등했던 WTI가 상승폭을 5%대로 줄였어요. 왜 꺾였느냐?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봉쇄를 실행할 해군력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입으로는 불태우겠다고 하는데 불을 지를 성량이 없어진 거예요. 시장은 이걸 즉각 읽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유가 폭등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유가 상승폭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유가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에요. 유가가 꺾이는 순간 시장의 최악 시나리오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역사가 말해줬습니다. 전쟁 뉴스는 당위 충격에 그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요. 1991년 걸프전 때를 보세요.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기 시작한 날 다우존스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지수는 전쟁 전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도 코스피가 2.6% 급락했습니다. 다음 날 1% 반등했고 일주일 뒤에는 1.6% 올랐어요.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빠지고 이틀 뒤부터 반등했어요. 이 패턴을 월가는 전쟁은 살아라는 격언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이 격언이 매번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분쟁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시장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도 이번 공습이 미국 경제 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의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왜 확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느냐? 이란이 이웃 석유 부국들을 공격하는 건 자충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를 건드리면 이란은 아랍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돼요. 이미 해군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사면 초계에 빠지는 겁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직접 말했어요.
이번 공습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 시장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4, 5주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반전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에요. 엔비디아가 3%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올랐습니다. 왜 전쟁이 터졌는데 빅테크가 올라요?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이란에 반도체를 파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이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있나요?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이고 글로벌 수요 기반이 탄탄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야 하고 AI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이걸 봤어요. 전쟁 패닉으로 빅테크가 이유 없이 빠졌다. 이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빠질 때 사들인 겁니다. 이 매수세가 나스닥을 끌어올렸고 나스닥이 반등하니까 다우존스와 S&P도 따라 올라온 거예요. 결국 3대 지수 전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월 3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6244에서 79포인트 빠진 6165로 출발했습니다. 1.25% 하락 개장이에요.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면서 오전 중 한때 6089까지 밀렸습니다. 2%대 중반 급락이에요. 6100선을 내준 거예요. 이게 종목별로 보면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7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02%, 현대차 마이너스 3.26%, 기아 마이너스 5.11%, 삼성전자우 마이너스 4.03%, 엘게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3.04%,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부 파란불이었어요. 수급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외국인이 혼자서 1조 11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개인이 7900억, 기관이 3700억을 사들이면서 방어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혼자서 11.97%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에요. 왜 올랐겠습니까? 방산주니까요.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오릅니다. 시장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떨 때 다른 누군가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계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스피는 뉴욕처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5,800에서 6,800을 제시했어요. 아래쪽 하방은 5,800까지 열어놨지만 위쪽 상방은 6,800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말 코스피 목표치를 기본 시나리오로 6,500 강세장 시나리오로 7,500을 제시했고요. JP 모건 시티 노무라도 줄줄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전쟁이 터졌는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낙관적이냐? 코스피의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건 3개의 기둥이에요.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올해 코스피 단기순이익 컨센서스가 457조 원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7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56%예요. 코스피 이익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되는 한 이 이익 구조는 무너지지 않아요. 둘째 상법 개정 효과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주식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됐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가 작년 대비 121% 올라온 게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셋째,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의지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빠지면 패닉 셀링을 했는데 지금은 빠지면 줍줍을 합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 때 개인이 8천억 가까이 받아냈잖아요. ETF 순자산 총액이 2달 만에 30% 넘게 늘어나서 387조를 찍었습니다. PB센터에서는 상담하느라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투자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 매수 대기 자금이 하방을 지지하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당위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란 사태가 진행 중이고 확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이란 작전은 4, 5주 이상 걸릴 수 있다. 필요하면 지상군도 투입한다. 미합 참의장은 추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변동성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과 펀더멘탈을 보면 이번 하락은 매도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창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실전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패닉셀링은 하지 마세요. 전쟁 뉴스에 주식을 던지는 건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걸프전 때 팔고 석 달 뒤 비싸게 다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전쟁 첫날 팔면 바닥에 파는 겁니다. 둘째, 유가를 보세요. 유가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WTI가 배럴당 8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면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반대로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돼요. 그때는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유가 상승폭이 5%대로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셋째, 반도체 대형주는 버티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3%대 빠졌지만 이건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지 펀더멘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코스피 순이익의 56%를 담당하는 종목들이에요. 반도체 어닝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주도주 비중을 줄이는 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넷째, 방산주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2% 올랐어요. 전쟁 뉴스 보고 내일 사겠다고 뛰어들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방산주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사야 하는 섹터예요. 이미 오른 뒤에 뛰어들면 뉴스가 끝나는 순간 급락합니다. 다섯째, 환율을 주시하세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2원에 출발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2원 넘게 뛰었어요. 이란 리스크에 달러 강세가 겹치면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매도가 가속화되고 코스피 하방 압력이 커져요. 달러 자산 비중을 30% 정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감정에 빠지는 순간 돈을 잃습니다. 시장은 전쟁의 도덕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시장은 오직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만 계산합니다. 뉴욕 증시가 6시간 만에 반등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AI 혁명은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기업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은 빠져도 돌아옵니다. 과거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냉정하게 계산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줍줍할 때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확전 시나리오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휩쓸려서 바닥에 파는 실수만큼은 하지 마세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미국장에서 베스트바이, 브로드컴, 코스트코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AI 투자 회의론도 진정됐어요. M7과 낙폭과대 IT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의 방향성과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겹치면서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오늘 파랗다면 21번 깊이 쉬세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유가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가? 반도체 이익이 살아있는가? 개인의 매수 의지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환율이 1,500원 아래에 있는가? 확전이 현실화됐는가? 이 5개 중 4개가 괜찮으면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전쟁 공포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 투자자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긴급 시장 상황에서 가장 빠른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 고민을 남겨주세요.